얼마 전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아침 출근길에 쓰러진 50대 중반 남성 A씨. A씨는 장갑을 끼려던 찰나 떨어뜨리면서 주우려 허리를 숙였지만 잡을 수 없었는데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어났지만 다시 넘어진 A씨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119에 직접 신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여러 검사를 받고 급성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았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그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던 뇌세포가 기능을 잃는 것이 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뇌졸중은 문제가 생기기 바로 직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뇌졸중 증세가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원인 질환이 심해져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환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뇌졸중 전조 증상은 동맥의 직경이 정상보다 50% 이상 좁아지고 나서야 나타납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종, 성별, 연령과 같이 조절할 수 없는 원인이 있고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것들인데요. 의사들과 환자분들의 목표는 바로 그 조절할 수 있는 원인들인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과 음주,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의 교정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뇌경색이 생기면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뇌세포가 죽게 되는데요. 이미 죽어버린 뇌조직은 살릴 방법이 없기에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뇌졸중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징후를 줄여서 이웃손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소리내어 웃어보고 손에 힘이 빠지는지 확인하며 발음이 어눌해지는지 살펴본 후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또 주로 한쪽으로 이상이 생깁니다. 그 이상이 근력의 마비나 감각의 이상 또는 동작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증상이 한쪽으로 또 갑자기 나타났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한뇌졸중학회가 발표한 뇌졸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발병 후 3.5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26.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년째 비슷한 수준인데요. 특히 골든타임 내 재계통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의 16.3%에 그쳤습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응급조치는 갑자기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있을 때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뇌세포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되지 못하면 뇌세포는 빠르게 죽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혈류가 다시 통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서 뇌졸중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시고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라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흡인을 방지하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정도를 제외한 다른 조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을 딴다던가 청심환과 같은 민간요법의 구급약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4위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발생 환자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 수는 2019년 61만 3,824명에서 2023년 65만 3,409명으로 6.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80세 이상 남성은 30%가 늘었고 여성은 19%가 증가했는데요. 뇌졸중 진단은 신경학적 진찰과 CT, MRI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토대로 합니다. 뇌 혈류 및 경동맥 초음파, 뇌혈관 도형술 등을 통해 발생 원인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4.5시간 이내로 소개되는 골든타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혈류를 재개통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라는 약물로
혈관을 막은 혈전을 녹여볼 수 있고 혈전 제거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그 혈전을 제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골든타임을 이미 지났거나 또는 재개통의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뇌경색 진행을 막는 보존적인 처치를 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3분의 1 정도가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도 많은데요. 최근 영국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뇌졸중 뒤 3개월 이내 우울증을 겪은 환자의 46.6%는 1년째에 회복됐고 2년째에는 20.3%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회복한 환자 중 66.7%는 다시 우울증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울증은 환자의 재활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적인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뇌혈관의 문제로 그 혈관이 피를 공급하는 뇌세포가 죽는 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뇌졸중의 후유증은 바로 그 죽은 뇌세포가 원래 하던 역할이 안 되는 것이 증상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또는 거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언제나 이상에 적응을 하고 최대한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죽은 뇌세포가 재생이 되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죽은 세포의 역할을 도와주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활이라고 부르고요. 오랜 기간의 재활 과정을 통해서 후유증이든 일부 또는 완전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계는 오래전부터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는 말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행히 뇌졸중은 치명적이지만 예방이 가능한 질환인데요. 뇌졸중은 55세 이후부터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은 중년 이후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또는 수십 년 전부터 원인 질환이 진행되어 온 결과인데요. 따라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조절하면 뇌졸중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미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이라면 혈전에 의해 발생한 뇌졸중의 경우 혈전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예방약물의 복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부르면서 한 번 걸리면 거의 대부분이 두세 번씩 재발하다가 결국은 못 일어나는 병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뇌졸중은 중증도가 높은 질환 중에서는 손꼽히게 예방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조절할 수 있는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의 관리와 금연과 절주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뇌졸중을 앓으셨거나 건강검진상에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정받으신 분이라면 예방 약물을 잘 복용해 주신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치료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은 NO입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 일과성 뇌허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왔다가 5분 후에 증상이 없어졌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MRI상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병이 나은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병은 혈관이 막혔다가 뇌세포가 죽기 전에 운 좋게도 뚫려버리면 사진상에 죽은 자리는 보이지 않고 증상도 없어지지만 애초에 혈관이 막혔었다는 것, 즉 혈전이 생겼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겨난 혈전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하여 경과 관찰을 하면서 혈전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예방약을 결정하는 뇌졸중에서와 완전히 똑같은 경과를 거치셔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뇌졸중은 한 번 치료받으면 재발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뇌졸중의 원인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절할 수 없는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사람의 몸은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 몸에 적합했던 예방약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암이나 부정맥과 같이 이전에 없던 원인이 새로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뇌졸중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뇌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피가 끈끈해지고 혈전도 쉽게 만들어지는데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에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은 장시간 실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할 땐 모자 등을 쓰고 목도리로 목과 귀를 보호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뇌졸중을 높은 확률로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금연과 절주,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을 잘 감시해 주시고 그것이 있다면 열심히 조절해 주시는 것, 그것이 곧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